안녕하세요. IT 신명 깁입니다. 이번에는 17강 비트코인 블록체인 작동 원리 작동 원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관점인 탈중앙 관점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17강, 18강은 이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16강에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POW, 즉 작업 증명 관점에서 작동 원리를 설명했었고, 이번 17강에서는 이제 작동 원리 이제 그 두 번째 관점인 탈중앙화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17강을 포함해서 이제 작동 원리인 뭐 대부분은 이제 제가 모두 1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조금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좀 천천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통제라는 개념 단어를 조금 많이 사용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IT 보안에서 이제 통제란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뭐 통제라는 게 이제 IT 보안 관점에서 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 보호라 그러면 이제 데이터 기밀성이라든지 데이터 무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어떤 악의적인 침입이라든지 불법적인 접근을 이제 차단하는 수단이나 장치, 이런 개념으로 이제 통제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을 보면은 IT 보안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이제 보안은 이제 아주 중요하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관리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처음에 이제 물리적인 출입 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근 통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한 통제까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이제 통제를 하는데, 자, 반면 블록체인 같은 탈중앙 시스템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회사의 이제 데이터라든지 은행의 장부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블록체인은 이제 모든 데이터와 장부가 누구에게나, 심지어 이런 악의적인 사람에게까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을 이해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어떠한 중앙기구나 조직이 없는 완전한 탈중앙 시스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이제 중앙 시스템의 통제 특징과 이제 탈중앙 시스템의 통제 특징을 이렇게 한번 좀 비교해 보겠는데, 자, 먼저 중앙 시스템의 통제 특징은, 중앙 시스템의 통제 특징은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정식 인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 중앙 통제에서 식별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건데 그것을 식별합니다. 식별해서 정상적인 행위만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이게 통제 장치죠. 이렇게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탈광 중앙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자, 이런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권한을 부여할 중앙 시스템도 없고, 그 인가 여부를 관리할 또는 통제할, 제어할 어떤 시스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사람인지, 또는 이제 정상적인 행위인지 악의적인 행위인지를 식별하고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정, 이런 이제 중앙 시스템과 탈중앙 시스템의 통제 특징이 있고, 자, 이제 먼저 이제 CRUD 개념부터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CRUD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 약자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네 가지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쓰기, 읽기, 수정, 삭제를 할 때 이런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통제 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누구나 접근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생성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통제 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CRUD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중앙 통제 기반으로 CRUD에 대해서 사용자별, 권한별,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무결성이라든가 기밀성, 가용성이 이제 확보가 되겠죠. 이게 중앙 시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 같은 이런 탈중앙 환경, 즉 중앙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노드와 악의적인 노드 식별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 식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슨 대상에 따른 허용과 통제가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허용해 주든지 아니면 모두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 통제 장치에서 이렇게 식별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중앙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다 막아버리든지 다 허용해 주든지, 즉 allow all이나 아니면 all 전략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CRUD 관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생성하고 읽는 것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최소한. 그래서 C하고 R은 allow all, 누구에게나 허용하는 allow all 전략을 택하고 데이터를 이제 그 생성하고 읽기는 모두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과 삭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화폐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접근 못하도록, 수정 삭제가 안 되도록 deny all, 이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CRUD 관점에서 보자면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기는 모두 허용해주고 수정과 삭제는 누구든지 차단시켜버리는 deny all 전략을 택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은, 자, 기존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는 이제 CRUD별로 이제 적절한 이렇게 통제 인가 장치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양한 기술과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통제와 기술 기법들을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적절하게.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 시스템은 이제 어떠냐면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 인가라든지 뭐 기술 기법이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기술 기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생성과 읽기는 일단 모두 허용해 주고 수정과 삭제는 모두 차단시켜버리는 allow all과 deny all 전략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실제로 이제 그 탈중앙화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설계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 생성과 읽기는 이렇게 모두에게 허용해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화폐 시스템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든지 이렇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특정 화폐를 송금하고 동일한 화폐를 다시 송금하도록 데이터로 위변조해가지고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겠죠. 누구나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중지불. 그래서 이중지불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보안책을 이제 추가로 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리드의 관점, 읽기의 관점에서도 이제 누구든지 이제 장부를 읽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그 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장치를 또 추가로 이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정과 삭제는 어떻습니까?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보안적인 어떤 부작용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탈중앙화 관점에서는 이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략에서 allow all 전략에서는 이런 화폐 시스템에서 이런 부작용들,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을 택했지만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별도로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create, allow all 전략을 택했던 create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 이제 이중 지불이 가능할까요? 자, 먼저 이제 데이터 생성 측면에서 이제 이 탈중앙 시스템이 이제 allow all 전략을 택했다 그랬는데, 자, 먼저 이제 중앙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기 먼저 잔고가 이제 3만원 계좌에 있다고 했을 때, 자,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서 동일한 계좌 개정을 해서 정확히 10시 27분 53초에 동시에 3만원 송금, 2만원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동시에 클릭했습니다. 완벽하게 동시에.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잔고는 대신 3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처리될 수, 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 그러겠죠. 논리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데 동시에 클릭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 정확하게 동시에 클릭하면은 3만 원, 2만, 잔고는 3만 원밖에 없는데 3만 원, 2만 원이 동시에 처리될까요? 자,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는 어떠냐면은 중앙 시스템엔 타임스탬프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무리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이 중앙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 타임스탬프 서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1초를 수십만 분의 1 혹은 이제 수백만 분의 1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시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이 타임스탬프 서버가 우선순위를 구분시켜 버립니다. 자, 아무리 동시에 클릭했어도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이제 3만 원인 상황에서 이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잔고가 1만 원 남겠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동시에 써도 우선순위가 부여되다 보니까 이게 두 번째로 처리됩니다. 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잔고가 만 원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는 이 타임스탬프 서버가 있고 이 타임스탬프 서버를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순위가 부여돼 버리기 때문에 이중 지불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산 시스템을 한번 봐고 분산 장부. 자, 여기서도 이제 잔고가 다 3만 원입니다. 다 3만 원. 그런데 이제 분산 장부 형태죠. 자, 동일한 장부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잔고는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노드 1에서 2만 원을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요청하고 동시에 노드 2에서 3만 원을 송금 요청한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동시에 클릭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 동시에 클릭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상황에서는 다 3만 원이 있습니다. 다 3만 원. 자, 다 그러겠죠. 다 3만 원이 있는데 자, 노드 1에서는 3만 원인데 2만 원 요청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가 되죠. 왜 3만 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이걸 전파시키겠죠. 전파시키는데 자, 아까 동시에 클릭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노드 2에서는 또 3만 원짜리를 처리 요청합니다. 3만 원 잔고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처리가 되겠죠. 참고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동시에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됐을 때 이 변경된 그 장부가 전파되기 이전에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3만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즉 분산 장부에서는 어떻냐면은 이중 지불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특정 노드에서 장부가 이렇게 갱신돼서 전파돼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분산된 장부에서는 트랜잭션이 전파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장부가 하나 아닙니다. 이게 전파를 시켜야 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전파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파되기 이전에 여기서 이미 이중 지불 시도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분산 장부에서는 장부가 전파되어 합의되는 데까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부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중 지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자, 이제 하나의 장부를 이제 관리하는 이런 그 중앙 시스템에서는 장부의 상태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장부가 이제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장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더라도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은데 자, 그런데 아까 어떻다 했습니까? 분산 장부 구조에서는 장부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이런 그 장부 관리 방식으로는 이중 지불 시도가 이제 된다는 게 앞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지갑에서 이제 종이 지폐를 직접 거래해서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이중 지불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자,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종이 화폐를 자, 지급했는데 이 지불했던 종이 지폐를 다시 지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이렇게 장부의 상태를 변환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 화폐라는 것을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디지털 형태 화폐를 만들어서 그 화폐를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쓴다면 이게 장부의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화폐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UTX라는 이제 독특한 이제 화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UTX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전자적 형태이지만은 이렇게 종이화폐처럼 이제 고유하게 식별 가능합니다. 즉 UTX라는 고유한 시리얼 넘버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고유하게. 그래서 UTX는 이제 그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는 겁니다. 즉 지갑 속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즉 UTX가 지갑에 있다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지불이란 건 뭐냐면은 이미 사용한 화폐를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사용되지 않는 화폐를 일에만 사용되도록 통지만 한다면은 이중 지불이 차단하겠죠. 근데 이제 이 UTX라는 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일에만 사용되도록 통지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중 지불이 차단되는 거죠. 자,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차단시키는지 한번 봐보겠는데요. 자, UTX를 통해서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이중 지불을 이제 차단했는지 한번 봐보겠는데, 자, UTX는 이제 아까 고유하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한 트랜잭션 하나, A에서 B로 전달하는 트랜잭션에서 동일한 UTX를 두 개 넣는 게 가능할까요? 고유하게 식별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같은 가게에서 이제 사과를 살 때 이미 1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미 지급한 1만 원을 또 이제 그 뭐 바나나 살 때 지급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 A에서 B로 송금하는 하나의 트랜잭션에서는 동일한 UTX가 당연히 사용하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트랜잭션 단계에서는 UTX가 이제 하나만 사용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이제 동일한 UTX가 이제 두 번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자, 동일한 같은 UTX를 서로 다른 트랜잭션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TX1을 넣어서 A에서 B로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할 수 있고, 자, 동일한 UTX1을 넣어서 또 C로 송금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노드 1에서 이거 두 개를 각각 생성했지만 실제적으로 노드 1에서 이거 하고 노드 2에서 UTX1을 넣어서 이걸 한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노드 1에서 UTX1을 각각 이렇게 B하고 C로 송금한다는 거 했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드 1에서 UTX1을 이용해서 이걸 하고 노드 2에서 이걸 해서 이걸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트랜잭션이 생성될 수 있는 거죠. UTX1이 포함된. 자, 두 개의 그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노드 2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드 2에서는 자, C로 여기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C로 송금한 트랜잭션이 이렇게 먼저 도착했잖아요. 이제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자, 검증하고 이제 이 UTX1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저장하게 되면은 그 각 노드에는 이제 UTXO 셋이라는 게 있는데 그 UTXO 이제 셋에 저장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UTX라는 것이 이미 이제 사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unspent가 아니라 spent가 되겠죠. 즉 UTXO가 STX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는데 이번에 나중에 이제 그 B로 간 트랜잭션이 또 왔어요. 그럼 또 검증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UTX1이라는 것은 이미 사용되어서 STX로 바뀌었기 때문에 UTX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즉 나중에 동일한 UTX1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접수된 트랜잭션을 이렇게 검증 과정에 거절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여기 나중에 들어온 게 거절이 됩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노드 단위에서 동일한 UTX가 두 번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검증 과정에서 하나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검증 과정에서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앞선 상황하고 좀 비슷한데, 자, 여기서는 A에서 B로 송금한 트랜잭션이 먼저 도착했고, 여기서는 C로 한 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저. 자, 실제로 이제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 네트워크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이 발송했어도 B로 간 게 먼저 도착할 수 있고 C로 간 게 여기서는 먼저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드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B로 송금한 트랜잭션이 이렇게 먼저 도착하고 이게 거절당하겠죠. 노드 3에서는 C로 송금한 게 이렇게 되고 이 B로 송금하는 건 또 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각 노드별로는 한 번씩만 사용되는 거죠. 노드별로는 한 번씩만. 이 UTX1이라는 게. 근데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UTX1이 여기에도 사용되고 여기에도 사용되는 두 번 사용되는 이중 지불이 상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 그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각 후보 블록들이 있는 트랜잭션 내역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 노드 후보 블록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을 거쳐 대표 블록을 선정하고 전파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합의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노드 2가 대표 블럭에 선정된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차단되겠죠. 자, 노드 2가 대표 블럭에 선정됐기 때문에 노드 2가 이렇게 전파됩니다. 노드 2가. 그러면 B만 남게 되고 이 C로 했던 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A하고 B로 된 것만 하나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폐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합의 알고리즘, 합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대표 블록만 선정되고 따라서 uTX가 한 번만 사용되도록 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이번에 이제 또 앞선 사항과 동일한데 그런데 이제 그 대표 블록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다 그랬죠?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는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노드 2와 노드 3이 동시에 넌스 값을 찾는 게 가능성은 희박하 같지만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노드 2와 노드 3이 넌스 값을 동시에 찾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블록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동시에. 자, 이렇게 이제 동시에 두 개의 이제 대표 블록이 생성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A로 B로 가는 것은 이렇게 가고 C로 간 것은 전파돼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분기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동시에 그러면 이제 분기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uTX1이 동시에 유효하잖아요. 이렇게 A C로 가는 거와 B로 가는 거. 자, 이제 분기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분기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긴 체인이 결국엔 살아남습니다. 여기서는 이거겠죠. 가장 긴 체인. 가장 긴 체인이 결국에 살아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분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엔 폐기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UTX-1을 이제 사서 이용해서 동시에 하더라도 먼저 도착하는 게 먼저 됩니다. 여기서 어떤 게 진짜고 악의적인 건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이 B로 가는 예를 들어서 C로 가는 게 진짜고 B로 가는 게 악의적인 어떤 그 행위의 트랜잭션이라 그랬다면은 이게 악의적인 거 이게 악의적인 거 이게 선이라는 트랜잭션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먼저 온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온 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이제 분기된 상황에서 결국에 하나만 남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이렇게 분산된 장부에서 아까 분산된 장부에서는 무조건 이중 지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UTXO라는 어떤 합해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분산된 장부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중 지불을 시도하더라도 이렇게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UTX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검증, 합의 알고리즘, 검증,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롱기스트 체인 윈 규칙에 따라서 결국 이중 지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데이터 트랜잭션 생성 쪽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리드 상황입니다. 읽기 리드인데 자, 누구든지 모든 거래 기록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프라이버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계좌정보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제 그러기도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계좌를 발급해서 관리해줄 또 중앙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 생태계에 이제 노드로 딱 가입하게 되면 이제 지갑에는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 지갑에는 이 개인 키와 공개 키가 딱 자동으로 생성돼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통해서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키와 개인 키가 누구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 키와 개인 키로 암호하고 해독하고 이 과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장부를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 장부 내용이 누구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키만 있기 때문에 이 키가 누구 건지 알 수도 없고 이 키하고 이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관리 장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죠. 즉 얼라올 전략을 택했지만은 이렇게 개인키 공개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중앙
통제 장치가 있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적절히 이제 통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중앙 이렇게 통제 장치가 없다면 어쩔까요? 자, 이번에는 그 수정 삭제 쪽입니다. 수정 삭제 쪽인데, 중앙 통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중앙 통제 장치가. 자, 근데 이 민감한 이제 화폐 시스템에서 누구든지 장부에 접근해서 수정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장부를 마음대로 왜냐면 수정 삭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장부를 마음대로 위변조 해버리겠죠. 송금을 했는데 그 장부를 위변조가 다시 송금할 수 있는, 뭐냐면은 화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이제 수정 삭제를 이런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정 삭제를 허용하게 한다면, 앞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쓰기와 그 읽기는 이제 allow all에 따라서 허용했는데, 수정 삭제도 이제 allow all을 택하게 된다면은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이제 중앙 통제 장치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통제하면 되는데, 이제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수정 삭제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가 나온 거죠. 이런 아키텍처.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하겠고요. 이런 이제 논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정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삭제.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수정 삭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참 이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야, 이 단순한 이제 해시를 통해서, 해시 함수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탈중앙 환경에서 중앙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이변조가 불가능한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하고 구현했다는 것을 보면은, 야, 좀 정말 좀 대단하다는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이전에 이미 이제 존재했던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아키텍처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에 좀 더 이제 좀 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좀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은 어떠냐면은, 자, 어떠한 중앙 통제 장치도 없는 이런 탈중앙 장치에서 CRUD 관점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CR은 allow all, UD는 deny all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제 데이터 생성하고 이제, 자, 데이터 생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생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단 모두 허용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UTX라는 독특한 화폐 방식을 택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읽기 측면에서도 이제 모두 허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했고, 프라이버시 문제를 비데이터 증기를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게 했고, 그리고 데이터 수정 삭제는 이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게 되면 이중 지불 문제 같은 치명적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자, 탈중앙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는 이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